결과 보고회를 한다고 하셔 준비하면서 올해 한 해 행사를 또 쭉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다른 프로그램들 참여하셨던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분들과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지역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연락도 하고 네, 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만큼 결과가 좋으면 이제 담당자로서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 독서대전은 많은 사람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결과 공유회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많이 성공적인 독서대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과 공유회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과 공유회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 되게 궁금증이 많았는데 실제로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만나보지 못한 단체들,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고 또 저희 심야 책방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점들이 독자들이 가장 책이라는 물성을 만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책을 사는 것뿐만의 행위가 아니라 책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점점 인식이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야 책방도 그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심야 책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독서 문화가 서점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독서 문화를 좀 많이 경험해보고 그거를 많이 확산시키고 좋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서점도 일반 이웃들도 그거를 지원해 주시는 관계자분들도 서로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원이 아닌 투자를 받아서 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독서 문화라는 것은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많이 알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홍보를 또 적절하게 잘 한다면 다른 또 이런 목적을 가진 단체나 기관들이 이걸 보고 또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좀 다른 사람에게도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독서문화사업 결과 공유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지자체, 도서관, 서점, 직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발표해 주실 5분의 연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대전 TF팀 김혜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대전 TF팀장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제주우당도서관 열람팀 문지훈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온 지역 독서대전 발표자 문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문화사업정책팀 권미선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문화사업정책팀의 권미선 팀장입니다. 오늘 심야 책방 사업 결과 발표하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마을상점생활관 최영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상점생활관에서 온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진행해 주실 국가브랜드진흥원 김준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국가브랜드진흥원 김준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연사님들이 또 3부에 지자체, 도서관, 서점, 직장을 대상으로 한 이 독서 사업 관련된 성과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대한민국 독서대전, 또 지역 독서대전, 심야책방, 독서아카데미,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대전 TF팀 김혜영 팀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도시이자 삶이 문학이 되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법정문화도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김혜영입니다.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전국 단위 책축제인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을 책으로 이겨내자는 소망을 담아 책으로 온 일상을 제안하면서 전 국민 독서 활성화와 책을 통한 지역의 성장을 목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의 개요, 책의 도시 원주 선포식, 연중 행사, 독서대전 본행사, 홍보 결혼 순으로 올 한 해 진행된 행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원주시는 제9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선포식, 연중행사, 본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선포식은 3월 24일, 연중행사는 2월부터 11월까지 행사의 내용에 따라 6개의 주제를 구성해서 원주시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네 책방, 책문화 공간에서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행사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원주 댄싱 공연장을 비롯한 5곳으로 분산해서 개최가 되었고요. 행사 방식은 오프라인과 유튜브, 게더타운, 인스타 등의 온라인을 융합하여 강연, 전시, 공연, 체험, 학술, 토론, 북페어 등을 진행하여 총 참여 인원은 연중 4만 4천여 명, 본행사 2만 5천여 명, SNS 참여자 8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도시를 알리는 책의 도시 선포식은 3월 24일 원주시 원주문화원 강당에서 유튜브와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책의 도시 상징기 전달과 더불어 올해 주제인 책으로 온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주제 공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제 공연은 미디어 아트와 꽃들에게 희망을 모티브로 한 연극 공연이 진행이 되었고요. 코로나로 단절된 시공간을 책이 나비처럼 자유롭게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담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연과 더불어 인생의 책을 소개하고 소개된 책을 책 나눔 전달식을 통해서 추천 도서를 한 해 동안 릴레이를 하는 스타트를 하였고요. 선포식 2부에서는 올해 원주 한도시 한 책으로 선정된 순례주택의 유은실 작가를 모시고 북토크 시간을 가지면서 올해 행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네, 연중 행사는 원주의 박경리 선생님과 그림책을 특화한 프로그램들과 책을 읽고 느끼고 나누고 소개하는 행복으로 카테고리를 6개로 잡아서 각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주시의 그림책 특화 정책에 맞춰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는 서양 미술사와 그림책 평론, 그림책의 제작 과정을 배워보고 만들어보는 행복 레시피 그림책과 파나 그림책을 통해 파나 기법을 탐구해보는 찍는 파나 그리고 그림책 작가를 만나보는 최덕규 자연적 작가 등을 만나보는 그림책 공연 등의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원주 밥상 공동체 사회복지관 어르신들과 나는 행복한 그림책 작가 등의 시간에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연중 행사로 2개 강좌를 통해서 총 39권의 그림책을 만들었으며 이를 독서대전 본 행사장에 전시하여 행사가 연계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원주의 큰 자산인 고 박경리 선생님을 콘텐츠로 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원주시 흥업에 토지문화재단을 만들고 토지문화관을 지어서 창작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선생님의 작품을 꾸준히 읽는 박경리 작가 독서 챌린지와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상영 토지극장, 또 작품을 필사해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 원주에 남아있는 박경리 작가의 공간을 방문해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박경리 작가를 재발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번째 카테고리 책을 읽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살롱 독서 마라톤 행복한 책 읽기 이달의 철학책 한 달 한 권 완독 프로그램, 또 5명이 팀을 이루어 읽는 독서 릴레이, 책 속의 명문장 소개, 아랍 이슬람권 문학 읽기 등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행사는 온라인 행사와 대면 행사가 함께 진행이 되었고요. 다양한 계층이 원하는 행사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네, 북살롱 프로그램은 정대건, 이경주, 임정진, 김미애 작가가 함께 하셨고요. 행복한 책 읽기에는 이옥수, 김정자, 김영주, 황영미 작가가 함께하며 참여자들과 소통을 하였고요.
한 달 한 권 프로그램에서는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독서대전 홈페이지에서 꾸준히 작가와 글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책을 느끼는 행복은 북토피아 독서 여건, 비블리오 배틀, 동네 책방 북콘서트, 어린이 책 공연, 사서 북큐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북토피아는 시민 중고 북마켓으로 시민 셀러를 모집해서 중고책을 또 판매하고 그 또 시민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여 자원의 재순환을 깼습니다. 또 강연, 공연, 체험 등이 같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었습니다. 독서 여건은 도서관을 포함한 원주시의 책문화 공간을 이어보자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책문화 공간 36곳을 스탬프로 투어하면서 체험을 해보는 콘텐츠 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책으로 하는 서평 경기 비블리오 배틀에서는 자신이 읽은 책을 5분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또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가렸는데요. 예선전을 거쳐서 본행사의 본선전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책방에서 이루어지는 북콘서트로는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책 공간의 확장을 꾀했고요. 어린이 책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쉽게 접하게 하는 등 한 해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책을 나누는 행복 프로그램으로는 독서문화 생태계 담론 형성을 위한 시민 독서 토론인 책으로 온 테이블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작은 책방 문화살롱, 작은 도서관 수술 아카데미 강연, 한시작품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원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원주여선 임윤진당에 대한 강연과 전시, 또 무의당 장혜수 선생님의 생명과 평화 정의에 관한 토론인 청년 독서인 원주사람, 또 혁신도시 기관들과 함께한 그런 다양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시작법 강연을 통해서 한시집을 또 10권을 발간을 하였고요. 원주시 관내 작은 도서관 11곳과 함께한 스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 그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시민들의 만족이 높았습니다. 네, 6번째 주제 책을 소개하는 행복은 5분 영화제 공모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SNS 서포터즈 활동, 북트레일러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책의 내용을 원작으로 하는 그 수준 높은 영상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공모전 내용들은 독서대전 유튜브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포터즈들은 또 다양한 채널에서 독서대전 행사를 소개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연중 행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본행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는 원주 댄싱 공연장 공간에 그 전시장과 더불어 야외 도서관으로 조성이 돼서 무대를 마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은 야외 도서관 공간에서 책의 도시 원주 퍼레이드와 선보식 때 전달했던 릴레이 도서들이 또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하면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박경리 선생님의 시 가을 일자라는 산의 우주만상 속의 당신이라는 시에 원주시가 작곡을 하여서 아리아로 공연을 하여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아리아로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앞으로 책의 도시로 꾸준히 나갈 것이라는 시장님의 선언 퍼포먼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본행사장 전시장은 3곳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공간 1에서는 원주가 왜 책의 도시를 표방하는지를 설명을 하였고요. 공간 2 야외 도서관인 독서대전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독서대전 본행사 무대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공간 3은 앞으로 원주시가 그럼 원주의 책과 미래, 책문화 생태계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시 행사가 분산 개체 공간과 연동하여서 북폐허 공간 근처 치안예술관에서는 중천철학 예술로 읽다라는 전시, 그리고 강연과 포럼이 이루어진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파나 옛그림책 전시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또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원주의 출판문화 관련 소장 유물을 공개하는 책의 나라 조선, 책의 도시 원주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철학계의 중천 김충년 선생님의 철학 전집 전시와 고파나 옛그림책 전시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원주만의 콘텐츠로 독서대전의 전시를 장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 강연 프로그램은
크게 대표 작가 강연과 초청 작가, 작가 버스킹으로 세 구분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 작가 강연으로는 본행사장에서 이뤄진 메인 작가 장강명, 은희경, 김호연 작가가 문학으로 연대하기라는 제목으로 북토크 시간을 가졌고요.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올데일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김누리, 이종모, 구기욱, 강홍구 작가를 모시고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올해 철학책으로 선정된 책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김만권, 또 생각의 싸움의 김재인 철학자와 김선태 유튜버가 함께하는 올해 철학책 북토크가 진행돼서 색다른 북토크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초청 강연으로 원주시 관내 여러 장소로 분산해서 유은실, 황선우, 김하나, 백세희, 강무홍, 손서은, 김중미, 임정진, 강미수, 김기창 등의 작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한 권 이상의 책을 출판한 작가 참여 프로그램 작가 버스킹 강연이 이루어졌는데요. 총 53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원주시 관내 도서관, 원주복합문화센터 등에서 꾸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 공연으로는 그림책 공연과 그림책 스토리텔링 공연인 오냐나무 공연, BW 배트 본선 등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냐나무의 경우는 지역 작가의 출판물을 저희가 책의 내용을 각색해서 연극으로 꾸몄는데 아이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5분 영화제 공모전 수상 작품의 상영 시간도 함께 하였습니다. 네, 북페어는 전국 90여 개의 출판사 및 서점, 독립출판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작은 도서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도서 판매와 전시를 진행을 하였고요. 원주 지역의 서점과 함께한 소북소북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창작자들의 전시 및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북페어 장소가 코로나 대비로 인해 행사장이 분산되어 본행사장 무대와 분리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장기 체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본행사 기간에 이뤄진 토론, 포럼 프로그램은 지역의 독서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론, 책으로 온 테이블과 독서 컨퍼런스, 책 읽는 도시협의회 워크숍, 서점의 날 컨퍼런스 등이 도서관, 치안예술관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네, 본행사 기간 야외도서관에서 이루어진 야외독서 프로그램이 8가지 주제로 큐레이션된 야외도서관에서 음악 공연과 함께 가족과 야외에서 독서하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8가지 주제 이외에도 유엔의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그림책 전시와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독서대전은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 프로그램과 본행사 프로그램 또 접수 신청을 병행했고요. 선포식에서도 보셨던 게더타운을 구축해서 저희가 같이 홈페이지와 연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독서대전 한 해 동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유튜브에 소치 영상을 매주 2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컨텐츠별로 계속 홍보 내용을 알렸습니다. 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서 저희가 유산으로 얻은 내용이자 앞으로 수행해 나갈 내용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온 테이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도시 발전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시의 문화예술 부서나 시민의 실천을 연계해보는 방안을 앞으로도 쭉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북토피아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중고책방을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과 함께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획에도 참여를 이끌어내보고자 합니다. 또 작가 버스킹은 지역의 그림책 작가나 그다음에 시민 소설과 시를 창작하려는 시민들에게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독서 여권,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서 책방과 작은 도서관도 꾸준히 협업하여 책문화 공간을 계속 연결해서 시민들의 독서 공간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 야간 독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독서 인구에 편입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독서 인구의 증가를 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사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12월 8일로 예정된 결과 보고회에서 계획 단계에서 또 행사 사후 평가까지 보고를 해보는 시간을 또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김혜영 팀장님.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 행사를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듯한데요.
이 원주라고 하는 고장이 저에게는 이기호 작가의 원주통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도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주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경리 작가님이 토지를 또 집필하신 고장이기도 하고 토지문화재단, 토지문화관이 있으면서 이 후배 작가들을 또 집필 공간을 마련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문화 거점으로 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독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혈관 같은 아주 우리 사회의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 줄기가 되는 그 어떤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리고 원주에서 그 프로그램이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됐구나라는 사실을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독서 대전 사업으로 제주 우당도서관 열람팀 문지훈 주무관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우당도서관 주무관 문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대전, 그러니까 제주 독서대전을 작년하고 올해를 맡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했었고 올해는 전면 대면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도서관으로 좀 모이게 하고자 그런 프로그램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줘서 좀 성공적으로 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다 인정을 한 바이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일단 목차는 넘어가고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계획입니다. 예, 저희 독서대전 목적입니다. 뭐 다른 지자체 독서대전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이제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독서대전을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주시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독서대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독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독서대전을 좀 확대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민관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좀 포인트를 잡고 운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이제 시민 참여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한 7점 이상 올라갔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독서대전이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독서대전 주제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서 다시 찾는 일상,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다시 찾는 일상 책으로 주제를 정했는데요. 저희가 이 주제에 맞게 사람들을 이제 대면으로 다 도서관으로 모이게 그렇게 컨셉을 잡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옆에 사업 개요입니다. 예, 기간은 본행사 기간만 적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인데 연중 연계 행사는 계속 진행됐고요. 규모는 108개 독서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106개 프로그램. 내용은 독서대전, 기념행사, 공연, 북페어,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독서 포럼, 독서 전시 등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밑에 예산은 1억 8,100만 원이 이게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3일간 했던 3일간 행사만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약 1억이 좀 안 들지 않았나. 나머지 돈은 이제 연계 1년간 연계 프로그램 때 좀 활용을 해서 알차게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참여인원입니다. 참여인원이 전면 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아마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대면 행사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오프라인만 해도 거의 29,000, 거의 3만이고 온라인 집계는 실시간만 집계를 했습니다. 누적되는 집계가 계속 올라가겠지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3일간 실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해서 약 3만여 명이 참여를 한 제주 독서대전이었습니다. 예, 저희 독서대전은 뭐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준비 단계에서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그리고 저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일단 짰습니다. 세부 계획은 기본 계획 짠 후에 나중에 자꾸 바뀌는 거라서 일단 방향을 잡기 위한 기본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면서 이제 사전 독서대전 그 부모를 위해서 사전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후에 이제 사업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전국 단위 이제 출판사, 뭐 책방, 서점 이런 곳 이렇게 참여하려고 이게 결국 이게 협약을 좀 맺었고요. 그리고 단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독서대전 속 안에 있는 그 작은 단위 프로그램들 세부 계획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독서대전을 개최를 했고요. 만족도 조사 그리고 평가 보고회 해서 이제 피드백 단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독서대전 사업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제주 지역 독서대전이지만 이제 전국 독서인들을 위한 행사로 성공적으로 이제 제주 독서대전이 개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 결과 이거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나, 둘, 셋, 7개 분야로 해서 뭐 기념행사, 공연, 북콘서트, 북페어, 체험마당, 포럼, 전시까지 연계 행사는 뺐습니다. 해서 이제 총 3만여 명이 독서대전 관람 및 참여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옆에는 참고로 이제 저희 독서대전 포스터입니다. 구분별 이제 행사 진행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기념행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독서대전을 금, 토, 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금요일은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메인 행사, 기념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또 이제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저희는 분산형이 아니고 우당도서관 집중형으로 해서 한 곳에서 모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그 기념행사로 저녁 시간 6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단 메인 강연이 저희 공부의 신 강성태 강연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 전에가 이제 책 속으로 호의 추억의 CM송 메들리, 그리고 옛날 제주도에는 창작 시극 이렇게 해서 기념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마 책 속으로 호의 추억의 CM송 메들리에 이제 가수들이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오승원이라는 분은 8, 90년대 CM송 한 80%를 본인이 불렀다고 하고 이제 아기공룡 둘리 주제곡 원곡자십니다. 그래서 이분 이렇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또 아드님이 이제 김지호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스타킹 예전에 3연승 시각장애인 가수로 해서 스타킹 3연승 했던 분이 이제 모자 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섭외를 해서 저희 독서대전 기념행사를 좀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창작시극은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신앙송협회에 이제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제 시극을 제주도 신화에 관련된 시극을 이렇게 공연을 펼쳤고요. 그 마지막으로 공부의 신 강성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념행사 사진들 몇 개 더 추가를 했고요. 여기 왼쪽엔 저희 뭐 시장님도 참여하셨고, 이거는 참고로 저희 지역 방송사의 생방송으로 녹화 방송으로 2번 중계됐고요. 본방하고 녹화 방송. 하여튼 방송사 이 사진에는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막 지미집이랑 뭐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통해서 좀 사람들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강생태 강연이고 옆엔 시극 공연이고.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거예요. 이 공연 둘 중에 물론 오른쪽 공연 지금 오른쪽 사진에 있는 공연이 그 축하마당 때 공연해 주신 그 오승원 김지호 모자분이신데 그 낮에 한번 공연해 주시고 밤에도 또 한번 공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불를락 드를락 제주어 동요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투리거든요. 불를락 드를락이 표준어로 하면 불러보고 들어보고 이 정도일 겁니다. 불러보고 들어보고 제주어 동요제.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제주어를 좀 사로잡아가고 있는 이제 제주어를 좀 살려보고자 이거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일반 동요를 이제 제주어로 개사해서 불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처음에는 상품을 줄까 하다가 상품보다는 어린이들한테는 상장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저희 도지사상 그리고 교육감상, 제주시장상 이렇게 해서 총 20팀이 올라가서 그중에 총 10팀한테 시상을 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는 만약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행사할 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건 동요제 했던 그 공연 사진들이고요. 동요제 사진 둘입니다. 저희는 북콘서트를 세 작가님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일단 저희 회상인간 저자이신 김동식 작가님,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저자이신 손임찬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희영 작가님, 저희 제주 지역 독서대전이다 보니까 제주 출신 작가를 초청했습니다. 고희영 작가님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 출신이고 이제 엄마는 해녀입니다의 저자이시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만나 뵙기 힘든 작가님들을 초청해서 만남의 장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페어입니다. 이 북페어 사서방 북페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일단 출판사, 서점, 책방 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고 그 출판사의 사 그리고 서점의 서, 책방의 방을 따서 사서방 북페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사진 보시면은 이게 저희 우당도서관 1층 로비입니다. 그래서 별도 부스 없이 야외에서 아니고 실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와이어로 각 책방이든 출판사든 그 명칭들을 다 넣어서 사람들을 이제 동선 좀 그 판매하는 사람과 이제 구입하는 사람 동선을 조금 신경 쓰면서 구성을 했고 참여한 출판사 뭐 서점 책방들 다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많이 팔렸대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3만 명 3일간이긴 하지만 뭐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니 많이 아마 팔려서 가신 것 같고 뭐 내년에도 꼭 참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54개 출판사, 서점, 책방 등이 모여서 이제 도서와 굿즈 등을 전시, 큐레이션도 하고 판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요 북페어 사진들입니다. 로비에서 하면 좋은 게 일단 하여튼 날씨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들도 좀 이때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였는데 엄청 더웠어요 그때가. 그래서 하필 그 더울 때 그래서 이제 실내에 서서 사람들도 구입한 사람도 편하고 판매한 사람도 편하고 해서 더 괜찮게 진행을 했던 북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험마당. 이거는 작년에는 못했던 프로그램, 북페어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 때문에 체험마당 사람을 불러 모으지를 못했다가 오래간만에 하게 됐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고 날씨도 좋고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온 것으로 보고, 또 저는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저희는 그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참여를 하면은 일단 저희 도서관을 오게 되고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효과, 이것 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마냥 다 뭐 독서와 관계없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니고요. 독서와 다 연관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 20개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독서 체험 사진들 좀 올려놨고요. 저희 지사님도 왼쪽에 참여를 해주셔서 깜짝 방문해 주셔서 한번 구경을 하고 가셨고요. 네, 그리고 예, 저희 독서문화 포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독서 공동체 여러 곳에서 뭐 학교, 뭐 공공도서관, 뭐 서점, 뭐 거기서 있는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게 엔데믹 시대에 이제 독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야외 마당에 메인 무대도 있고 옆에 또 잔디 마당에는 저희가 야외 도서 전시를 했어요. 보면 이제 동네 책방 도서전 왼쪽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 17개 제주도 동네 책방들이 각자의 테마들, 뭐 커피, 뭐 고양이, 뭐 그림책, 시 이런 쪽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들을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시민 추천 도서로서는 이제 환경 도서, 뭐 성평등 도서, 제주문학, 그리고 그림책 등 해서 이제 시민이 추천하는 도서를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민 독서 사진전이라고 해서 원래 중순에 한 몇 달간 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전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88.7점, 이거 아마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이제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인데 지지도 부분, 기여도 부분에선 아주 뭐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7점 정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성공적 개최로 자체 평가로 성공적 개최를 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협력 108개 독서 공동체가 참여해서 이제 협력 부분에서 좀 좋은 효과를 얻었고, 이제 변화 안 해봤던 사서목표 제주어 동요제, 뭐 모다드렁 책방 이야기 등, 그리고 효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 만족도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좋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사 결과 지금 피드백 단계인데요. 이 행사 결과를 분석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독서 문화의 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독서전 진행하면서 실렸던 보도 자료들 좀 넣어봤습니다. 예, 다음에도 보도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저희 참여한 전국에 있는 독서 공동체 명단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 총 108개, 다 세보니까 108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독서 대전이 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기 뒤에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 도서관 전경 사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지훈 주무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혜영 팀장님께서도 이 대한민국 독서제전을 원주라고 하는 이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리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제주 독서대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독서를 제주 시민들과 밀착한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요를 제주어로 바꿔서 또 부르는 이런 방식도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시민분들이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심야 책방 사업으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문화사업정책팀 권미선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문화사업 정책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권미선입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전국 1000여 개의 서점들의 단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야 책방뿐만 아니라 지역 서점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독서문화 사업으로 심야 책방을 201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4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2부 때 체계회 사업으로 이제 결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야 책방은 2018년 체계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가 서점들, 참여한 서점들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2019년부터 진흥원에서 교부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2019년부터였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도 2019년, 20년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그 행사를 운영하게 돼서 서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심야 책방을 찾아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올해 2022년에는 더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년 심야 책방 사업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직 남아 있는데요. 지금 4월부터 그 11월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11월 25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행사가 진행되고 아마 아직 결과를 아마 정리하고 계시는 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으로는 반기별로 각 70개의 서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심야 시간에 지역 서점들의 특성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월 공고부터 선정,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이제 서점들이 각 지역별로 이제 특징을 살려서 기획해서 저희한테 냈던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사실 여기 지원금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업 매회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19년부터 동일한 지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때 너무 이제 물가 반영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너무 동일하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189개 서점이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지역 안배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하셨고 어떻게 충실히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지역별로 서점을 선정해서 각 전국의 70개 서점이 운영되었습니다. 상반기는 벌써 8월까지 진행이 되어서 정산 보고서를 다 저희한테 제출하셨기 때문에 추진 실적이 나왔는데요. 앞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100%로 보시면 9% 정도의 서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78%가 오프라인 진행, 그리고 온오프라인 동시로 13%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전국 서점 70개 총 276회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요게 한 서점이 폐점을 중간에 하게 되고 또 코로나를 걸리셔서 갑자기 대표님이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총 4회 미진행된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회차는 276회로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의 공모를 진행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 실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저희 동일하게 7월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고 8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1월 25일이죠.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4번의 행사를 진행했고, 저희가 상반기 때 미진행됐던 4회의 행사를 1개의 서점을 추가를 해서 71개의 서점으로 하반기 때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상반기 때 많은 서점들이 저희 심야 책방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사실은 상반기 때보다는 신청 수가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개의 서점들이 신청을 하셔서 71개의 전국의 서점들을 선정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11월 25일 마지막 주 행사 정산 보고서는 다 지금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실적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10월까지의 이제 실적으로 보면 온라인 6%, 오프라인 84%, 그리고 온오프라인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회까지만의 이제 실적을 봐서도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더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한 경향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에는 제가 자료에 넣지 못했는데 저희 심야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점들은 사실 일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 서점, 종합 서점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특성화된 서점, 뭐 인문 서점, 그리고 과학 전문 서점, 그리고 예술 책만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들, 그리고 비건 을 특징으로 한 서점들, 그 서점을 개점을 하시면서 서점주만의 이제 독특한 특징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서점들이 많이 생겨서 그 유형에 따라서 많은 유형이 생김에 따라서 서점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행사들도 그에 반해서 많아지고 있고 북토크나 뭐 글쓰기, 뭐 작가 초청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행사이지만 앞서서 서점의 유형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비건 음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는 행사들, 그리고 과학 전문 서점들은 정말로 과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4회를 연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주제별로 나누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가 심야책방 서점들을 위해서 이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야책방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포스터를 부착을 시킬 수 있도록 배포를 해드리고 또 AI 파일로 준비하여서 서점들이 각각 서점의 특징에 따라서 각각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SNS에 홍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AI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특별히 상반기에는 심야책방 지도라고 해서 전국 서점 지도에 이제 지역별로 서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지도를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홍보 부분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각각 서점들한테 지원금이 부족하니 종합적으로 뭔가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은데 적은 예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조금 행하지 못했던 거를 하반기에 조금 남은 예산으로 볼펜을 제작을 해서 각각 서점들이 서점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눠드릴 수 있도록 적은 수지만 그렇게 배포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 홍보에는 또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서점을 공모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지금 심야책방 공식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을 통해서도 매월 심야책방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그런 SNS 카드뉴스를 게시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팀장이지만 또 저희 심야책방을 운영하는 담당자 직원 대리님이 계신데 대리님께서 직접 한 달에 한 번 한 서점을 방문하셔서 좋아서 가는 심야책방 이렇게 카드뉴스를 또 예쁘게 제작을 직접 하셔서 매월 이렇게 게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카드뉴스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사실 심야책방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고 계신데 정말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브랜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언론 매체에서 심야책방을 궁금해하시고 또 저희를 인터뷰하는 것보다 심야책방을 운영하는 각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뷰하거나 행사를 조명하거나 소개하는 이런 MBC 뉴스데스크에도 나갔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3년째 운영했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금요일 밤 불금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제 문화활동을 하시거나 여가를 즐기시는데 이제 서점으로 오셔서 또 다양한 본인들만의 기호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소개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업 자체 평가입니다. 심야책방을 통해서 사실은 서점들에게 개별 서점들에게 가는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심야책방 운영함을 통해서 서점에 대해서 인식
인식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서점이 있었고 이 서점에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야책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적극성을 상승하기 위해서 서점들이 정말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그 문화 프로그램을 서점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것들이 좋은 인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문화 거점 역할인데요. 서점이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향유하고 책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그래서 이제 서점들의 존재들이 그 가치들이 지역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심야책방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인데요. 사실은 서점온 사이트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점온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공모나 그리고 지역 서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지금 현재는 신청하는 기능이나 메뉴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서점온을 통해서 심야책방 서점들이 공모하거나 그 신청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지금 하려고 내년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메일을 보내거나 유선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정확한 이제 루트가 생긴다는 거에서 저희는 이제 발전 방향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진행 서점들이 지금 분기당 70개 그리고 총 중복 서점 포함해서 사실은 한 해당 140개 서점들이 프로그램을 총 560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치로는 굉장히 많은 성과이긴 하지만 사실 서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적고 사업의 예상이 증액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에는 그 서점의 수를 조금 줄이고 예산을 늘려서 서점들이 그 지원금으로 더 높은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실 수 있도록 사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 의견 부분인데요. 사실 요거는 내부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서점들이 운영을 할 때 지원금을 운영을 할 때 이게 독서문화 사업 지원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서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문화활동의 모든 것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점 대표님들이 기획료를 받으실 수 있거나 공간의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지원금의 책정 항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진흥원과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만족도 조사를 서점들에게 진행을 했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으로 이제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심야책방 특정 시간에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벤트라서 많은 주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고 그리고 섭외를 하실 때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작가님들이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용이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점 주분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심야 책방으로 한번 방문을 하셨다가 단골 고객으로 또 한 번 재방문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 당연히 지원금이나 그 사용 비목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처음 결과 공유회를 진행을 하면서 심야책방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운영 측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을 했던 서점주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성과를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심야책방 사업에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미선 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이정은님께서 심야 책방 덕분에 저희 책방에서도 좋은 강연 많이 했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 역시 심야 책방에 참여를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밤이라는 매우 말랑말랑한 네, 낭만적인 주제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책방에서 저도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작가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 책방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네 번째 발표 이어갈 텐데 독서 아카데미로 마을 상점 생활관 최영진 대표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아카데미 사업 결과 공유를 맡은 마을 상점 생활관의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왜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을까 되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공공 영역이 아닌 상업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나 궁금해서 하신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공유회를 준비했고요. 네. 일단 저희가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실 테니까 일단 저희는 책만 파는 그런 전통적인 서점은 아니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책도 파는 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을 파는 책방, 그다음에 꽃집, 그다음에 중고 물건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중고 위탁 상점, 그다음에 관계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렇게 4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뭐 물론 음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좀 더 나은 일상과 다양한 관계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중심에 약간 책이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책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독서 아카데미는 5월 6일 날 저희가 선정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섭외랑 그런 걸 진행을 해서 첫 자리는 한 달 뒤인 6월 27일 금요일 날 시작을 했고 마지막 15회는 10월 29일 토요일 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저자의 다양한 경험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는데요. 그 주제는 일과 생활,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법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주제는 제1교수인 강상준 교수의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을 읽다가 생각한 주제였는데요. 일단 저희 공간이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어떤 게 더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주제고, 근데 진행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40대 이상 참여자가 적지 않아서 20, 30대 이상의 되게 많은 세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갈증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진행을 한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해는 안녕한가를 펴냈고 최근까지 오늘의 집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과 생활을 했던 무가수 작가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병률 작가, 황선우 작가, 천선란 작가, 김설 이보연 작가, 정혜윤 PD, 정명섭 작가, 김혜지 배윤슬 작가, 이양심 교수, 정멜멜 사진가, 김희경 작가, 박혜강 에디터, 장강명 작가, 손현영 작가, 마지막으로는 올해 한겨레 문학상으로 등단한 강봉석, 강성봉 작가, 이렇게 해서 총 15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5월 초에 그 선정 소식 듣고 그 다음에 섭외가 진행이 됐지만 섭외가 다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섭외안을 그대로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많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좀 더 기획이 들어가서 진행과 섭외가 계속 1년 내내 이어진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처음에 저희가 제 그 기획안에 넣었던 섭외안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최종 진행된 섭외안인데, 왼쪽에 볼드 처리로 되어 있는 5 저자 정도만 저희가 그대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다 새롭게 섭외를 진행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니즈를 좀 더 반영한 건데요. 그래서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편성준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 형식보다 좀 대화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북클럽 호스트로 제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최종 진행안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에는 없는 저자들이에요. 이유가 이제 실제로는 참여를 했지만 서류상에는 이제 한 명만 기재가 돼서 강의비를 청구했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볼드 처리된 부분의 새 작가인데요. 먼저 이병률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가 7월에 진행을 됐는데 9월에 신간 발표 때문에 이제 그 원고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오셨을 때도 가방에
원고 한 뭉치를 갖고 오셔가지고 계속 원고 확인하시고 막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강의나 이런 게 약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이병률 작가는 사실 여기 강연자로 초청을 했던 게 아니었고 사회자로 초청을 했거든요. 원래 그 이병률 작가가 아이슬란드를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같이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때 모집해서 갔던 5명이 독립출판물로 우리가 서로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으로 이제 5명의 저자를 모셔가지고 북토크를 하고 이병률 작가는 정작은 이제 그 북토크 사회를 봐주셨던 그래서 그런 자리로 지냈고 진행이 됐고 황선우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섭외를 해서도 됐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완전체로 김하나 작가랑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두 분을 섭외하기에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선우 작가, 김하나 작가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저희가 다른 지원 사업 있던 거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두 지원 사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을 됐던 경우고요. 그다음에 천선란 작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천선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예스24에서 젊은 작가 상 뭐 1위 뭐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던 시기라서 섭외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그 소속사가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은 거의 아마 작가한테 전달되지도 않지 않을까? 전에도 저희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섭외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천선란 작가를 섭외한 건 아니었어요. 천선란 작가를 섭외한 건 아니었고 천선란 작가가 같이 동료 작가들하고 팟캐스트 일기떨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일기떨기를 섭외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멤버로 천선란 작가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천선란 작가가 혼자서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팀 멤버들하고 자기들 소개할 수 있는 첫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자기 시간을 빼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줘서 성사될 수 있었던 그래서 천선란 작가랑 아무튼 아이돌의 윤혜은 작가 그다음에 문학가 지성사의 윤소진 편집자가 함께 자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작가들도 결국에는 혼자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작가나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했었을 때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계속 섭외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음 작가들을 섭외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설, 이보현, 그 다음에 김예지, 배윤슬 작가였어요. 일단은 김설 작가랑 이보현 작가는 출판사 시리즈로 같이 묶여있는 해외 사생활들과 해외 생활들을 묶여있는 책이기도 했고 두 작가가 내향인, 외향인이라는 좀 상반된 생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분 다 엄청 유명한 그런 셀럽은 또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했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 저희랑 약간 협업을 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저 청소일 하는 데의 김혜지 작가랑 그 다음에 청년 도배사 이야기 배윤슬 작가 경우에는 두 분 다 모두 청소 도배라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전하고 있는 작가인데 서로 SNS로 서로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로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어떤 그 사례비랑 상관없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섭외가 됐고 두 분은 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미팅으로 사전에 서로 회의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방향성을 같이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그 콜라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섭외가 어렵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서예 저자예요. 왜냐하면 새 저자 모두 코로나 시기에 책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몇 군데서만 오프라인으로 독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고 거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무과수 작가랑 정멜매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MZ세대한테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적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큰 곳에서 했었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작은 서점에서는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돈하고 상관없이 오겠다고 그랬던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진로심리학 이상심 교수 역시
시그니처 출간 이후에 관심은 받았는데 최인화 책방에서 딱 한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학회랑 뭐 학교일이랑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일정을 다 조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진행을 했던. 예. 그래서 아마 새 저자 모두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섭외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됐던. 예. 그래서 이 새 저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안산에 위치해 있으니까 안산 분이 오실 것 같지만 대부분 서울이나 아니면은 교외 지역에서 엄청 지방에서까지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인상이 깊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가 분들 4분을 모셨는데 사실 저희가 소설류를 거의 판매하지 않는 서점이에요. 저희는 약간 실제 삶이 담긴 책을 큐레이션하자가 약간 방향성이라서 그래서 원래는 장강명 작가만 원래 초청을 하려고 섭외를 진행을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셔가지고 당시에 장강명 작가랑 그 부인인 그 아내인 김혜정 대표님이 같이 지금 하고 계신 독서 플랫폼 금음이라는 걸 하고 계세요. 그때 막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김혜정 대표님이 저희한테 같이 무언가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좀 더 기획을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8, 9, 10월 달에 그 새 작가분을 금음에서 선정을 하고 섭외를 해달라. 그럼 저희가 그 3분의 책으로 매월 온라인 금음 독서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관에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고 마지막에 저자랑 같이 만나는 북토크까지 전체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진행을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약간 새로운 거였고요. 왜냐면은 그 소설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설가를 섭외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금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버전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약간 소개를 좀 하고 싶고 어떤 게 가능할까를 테스트해봤던 그런 기회가 됐던 섭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새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생활관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의 니즈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SNS 뉴스레터 그리고 도서 판매에서 저희와 접점이 있는 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정혜윤 PD랑 손영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자에 비해서 좀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섭외를 진행을 했던 경우였고 그다음 매거진비의 박혜강 에디터의 경우에는 일단 매거진비도 판매율이 높았는데 그때 저희 주변에 뉴스레터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게 맞는지 근데 이제 박혜강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독자가 8,700명인 그 독서 소개 뉴스레터인 에그브렉을 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뭐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해주셔가지고 근데 섭외라는 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냥 메일 보내고 뭐 연락하고 전화하고 뭐 출판사에 연락하고 약간 그런 거라서 근데 어떻게 약간 엮어서 할지를 생각하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설득시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작가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서점에서 섭외 전화가 오는 거 웬만하면은 오케이를 한다고. 그 이유가 이제 서점하고 저자랑 상생을 해야 되는 어떠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지금 척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같이 좀 응원을 해주는 그런 약간 문화가 아직 지금 약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수월하게 섭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진행 같은 경우에는 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독서 아카데미에서 그 엑스배너랑 플래카드 같은 거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랑 톤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게 그냥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저희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진행에서도 책자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책자로 저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 책에 있는데 책을 팔아야지 책자를 만들어 또 배포하면 책을 안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책 판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들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462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중에 24%인 110명이 이제 노쇼로 오질 않으셨는데 이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일단 신청하고 그냥 일단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았나?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352분이 이제 전체 참여를 해주셨고 이때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팬데믹이 약간 풀려가지고 이제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 그 시기에는 꽤 이제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 중간중간에 좀 이제 셀럽 같은 분들은 이제 참여율이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완전 100% 매칭된 그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보니까 이제 229부 정도가 이제 북토크 이 독서 아카데미로 발생된 권수, 그다음에 매출은 한 350만 원 정도. 근데 저희가 그 저자분들한테 각 50만 원씩 드리기 때문에 15분이면 7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수지타산 맞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없이 가능한가? 만약에 그 참여비를 1, 2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750만 원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무료가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다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아닌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아카데미도 일단 서점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 약간 그런 문을 좀 열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무료인 게 많잖아요. 그 아무래도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문화 프로그램들 대부분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되게 떨어뜨려서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닐까 돈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코어를 모으지 못하고 계속 그냥 어차피 이런 문화 사업은 다 공짜야 약간 이런 예. 그렇게 해서 약간 평가절하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거를 진짜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코어를 만들고 그 코어가 확장되고 그러면은 진짜로 무료고 그때야말로 무료가 됐었을 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엄청 고맙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산시 오시면은 방문해 주시고요. 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최영진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을 상점 생활관이라고 하는 문화 공간을 또 운영하시면서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책과 관련된 독서 아카데미 진행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겪은 또 여러 가지 뭐 장점들 그리고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제언을 주셔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노쇼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또 서점 관련 여러분께서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걸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될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표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으로 국가브랜드진흥원 김준함 이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브랜드진흥원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브랜드진흥원은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에 따라서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국가 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사업을 하고요. 컨설팅과 교육 수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한 대안과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내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진흥원의 사업을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업이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 세계 60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국가들 약 40개국을 이제 브랜드를 가치로 환산을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약 여기에 동원되는 그 필드 서베이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해온 지가 한 10년 되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괄목한 성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0위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4위로 올랐었고요. 이 사업을 굉장히 역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평가 모델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영국의 안홀츠 교수가 처음으로 만든 모델인데 우리 것이 훨씬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사업은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여합니다. 주요 분야에서 한국을 빛낸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주는 것인데요. 좀 복잡한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선정위원회도 있고 대외적인 영향력이라든가 대외에서의 인지도, 그러니까 해외 사이드에서 인지도 등을 평가해서 주는데 역대 수상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부분에서는 제1회에서 그 김연아 선수가 받았고요.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 배구의 김연경 선수, 손흥민 축구 선수, 스켈레톤의 윤성민, 프로골프의 박유미 선수 등이 받았고요. 예술 부분에서는 피아니스트 이민찬, 성악가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정경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받았습니다. 문화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그 배우 김수현이 받았고요. 배우 이민호,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받았고요. 가수 원어원, 그 다음에 배우 이정재, 그 다음에 기관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받았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미래에셋 대우 등 아모레파시픽 등 매년 국위를 빛낸 기업들이 영광의 상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공로상으로 배우 이영애 씨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역점 사업이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입니다. 뭐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직장 내 독서 환경 조성으로서 개인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직장 내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 경영을 문화로 좀 상승 효과를 얻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은 제3차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서 전략과제 중 사회적 독서 활성화가 전략과제로 포함됐고요. 독서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단체, 민간단체 등 주요단체들과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 대상은 독서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포함됩니다. 인증을 주고 있는데요. 인증을 매년 이제 주고 시상을 하는데 대상이 1곳, 최우수상 5곳, 우수상 10곳, 그리고 인증패 수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추진 절차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이 심사 기준과 앞으로 어떤 사업 절차를 걸치는지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와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심사, 서류 신청 등 심사를 진행하고 시상식을 개최한 다음에 시상 결과를 이제 독서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한테는 이제 독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독서 문화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고요. 이러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음번 이제 인증제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가 있고요. 오프라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협력 기관인 서울경제에서 그 사보를 통한 사고 또는 이제 지속적인 이제 기사를 게재해 주죠. 그래서 언론을 하나 이제 협력 기관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서 경영 우수 직장제 추진 실적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실적이 많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한 20개 기업을 이제 인증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15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괄목한 사항은 이제 그 사업 여건이 좀 쉬운 공공기관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졌고요. 민간 부분의 비중이 55%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이제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한 기관들을 보면요. 이 기관들은 굉장히 독서를 열심히 하는 기관들이고 소위 경영의 독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기관들인데요.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콜마, 한국 콜마 같은 데는 거의 뭐 인사 고가에 반영할 정도로 독서가 일반화되어 있고요. 최우수상을 받은 기관들, 주성민 네트워크, 주식회사 아우름 플래딘 등도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독서 경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수상으로도 10개 기관이 받았는데 모두 사례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경영 인증제 사업이 이제 9회째를 맞았는데 이제 10회째부터는 굉장히 정착 단계에 들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환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독서 경영이라는 테마로 직원들의 이 독서를 진흥하는 그리고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독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니까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객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5분 연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계실까요? 예, 맨 뒤에 계신 분. 네, 최영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보통 독서 아카데미 하면은 주로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많이 운영되어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그래도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지원 사업을 아시게 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점 경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이 여러 개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원래 지원 사업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하기가 되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원 사업들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작년에 조금 테스트로 몇 개를 해보고 올해 한번 확대를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독서 아카데미를 했었고 대부분 서점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50명 이상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고 그게 강연이 가능한 공간. 근데 작은 책방 중에는 사실 그 정도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그런 공간을 갖고 있어서 한번 해볼 만 하겠다. 근데 약간 걸렸던 거는
무조건 무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노쇼 방지 돈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총 15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명까지 한번 해볼 수 있지? 예, 한번 올해 힘들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15회를 한다는 게 꽤 섭외와 진행과 이게 약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중간에는 차라리 이거 15회를 5회나 10회로 낮춰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서점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왜냐면은 저희 생활관에 매번 오시는 분들도 매주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6, 7, 8월, 8, 9,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마지막이 뭐였죠? 내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 마지막 방금 제가 말씀드렸네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은 우리가 독서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도 물론 궁리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독서량이라고 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독서량 증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자체, 서점 등등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각자 활동하고 계신 분야에서 그런 계획들을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김혜영 팀장님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도서관에서는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를 통한 뭐 도서 대출을 증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 시민들이 기존에 그냥 책을 빌리던 방식 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을 30권씩 묶어서 저희가 책 드림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책 도서관에 오기 힘든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서비스를 점점 더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이제 종이책은 많이 안 보지만 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이런 그 도서들은 또 젊은 세대에서 대출이나 이런 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그런 책 그 컨텐츠들을 점점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까지 좀 연계하는 방식의 그런 콘텐츠 고민을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도 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혹시 권미선 팀장님? 네. 사실은 독서량이라는 게 종이책의 독서량만 따지면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정말로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하고, 서점 단체나 사실 도서관계, 출판계뿐만 아니라 다 출판 생태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도서관 쪽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사실 밀리의 서재, 뭐 이런 다양한 전자책이나 웹소설이나 웹툰을 통해서 그 텍스트는 다들 읽고 계시거든요. 단지 종이책의 독서량이 줄고 있다는 건데, 이 독서량이라는 거를 어느 기점으로 기준을 잡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하고요. 사실은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사실 서점계에서 직접적으로 독서량을 늘리는 뭔가 활동이나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서점들은 지금 옆에 서점 대표님도 계신데, 저희는 서점 단체이지만 서점들이 지금 각계 각 지역에서 생존하고 그 지역에서 버티고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작은 서점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 공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있으면 정말로 그냥 지나가다 방문하는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모든 책들을 구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서가에 배치하기가 쉽지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봤을 때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 서점들이 그냥 전국의 각 지역에 정말 더 많이 위치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정말 책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냥 도서관, 멀리 있는 도서관이나 전자가 아니라 정말로 편의점 방문하듯이 가까운 서점에 가서 책의 물성을 진짜 만져보고 내 독서 취향을 발견하고 그래서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독서를 시작하고 독서량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점 쪽은 서점들이 정말 줄어들지 않고 각 지역에서 자리를 잘 지켜 나아가서 그 문화 거점의 공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책을 잘 보급할 수 있는 그 책을 판매하는 기본적인 서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패널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와 관련한 답변 해주실 게 있다면 네,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또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실은 저희가 사전 질문을 또 미리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권미선 팀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다른 패널 분들의 이 자료집을 미리 보시고 질문을 정말 상세하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권미선 팀장님, 네,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께 좀 여쭤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사전 질문 의뢰를 하셨는데 저도 뭐 질문이 많고 뭐 요구를 원해서 질문을 기재해서 드렸던 건 아닌데 네, 숙제를 열심히 하셨죠? 네,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그렇게 적었고요. 사실은 그 자료만 봤을 때는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 발표로 다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앞서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독서대전 올해 원주에서 하셨는데 지금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고 연간으로 또 독서대전에 그 3박 4일 맞죠?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저희 단체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수치나 결과는 나왔는데 정말로 그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이나 참여하셨던 그 단체들 서점들이 얼마나 올해 독서대전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이건 뭐 김혜영 팀장님, 그리고 문지윤 주무관님, 다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오늘 발표에서는 그 평가 보고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으세요. 저희 그 만족도 조사를 그 본행사 기간에 진행을 했는데요. 3, 40대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원주에서 거주하시고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됐었는데 그 평균 저희 점수가 한 82점 정도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지역에서 그런 전국 단위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긍심이 많이 느낀다라는 그런 점수가 가장 높게 84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서대전 그 전체적인 요 내용은 이제 본행사 관련된 그런 평가고요. 저희가 이제 연중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그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들은 이제 뭐 독서 여건도 그렇지만 그 북토피아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책방하고 연합해서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좋게 평가를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뭐 서점 올해 독서대전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서점 관계자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원주에서 사신 지 한 10몇 년 되신 그런 서점 주인께서 올해같이 원주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된 게 정말 꿈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그런 좋은 평가도 내려주셨지만 지역에서 서점이 활성화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조건 이런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독서대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내려주셨고 또 지역 그 지자체들이 저희 강원도 원주인데 지자체들이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현재 사실 강원도는 그 지역 활성화 조례가 2020년에 발령이 되어 있고요. 그 서점을 인증을 해서 그 지역 서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021년대는 46개소를 인증했고 올해는 77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약 1억 1,400 정도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지역에서 하고 서점으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19개소가 인증이 되어 있고 그 인증된 서점을 대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도비 750, 시비 750 이렇게 매칭해서 지역 서점에 있는 책을 사주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성화 사업이 그 인증 도서에게만 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도서 구입이나 이런 거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는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서관 쪽에서 올해는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독서 대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보여 주시는 분도 계셨고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뭐 연계해서기도 하지만 저희가 원주 독서대전을 앞으로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한 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서점이나 작은 도서관 또 지역의 다른 책문화 공간과 같이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독서문화 생태계를 확장하고 또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지연 주무관님. 네. 예, 저희는 그 사서방 북폐화 쪽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전국에 있는 출판사, 서점, 책방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 측에서 최대한 그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서관에서 챙겨드릴 게 뭐냐 하면 이제 관람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와야 많이 팔리고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갖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년에도 만약에 내년에 또 내년에 할 예정이기도 하고 계속 이어가려고는 하는데 그게 아마 많이 와서 많이 팔리고 해야 그 참여했던 출판사든 사서방들이 다시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뭐 거의 다 팔았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저도 막 뿌듯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서 저도 뭐 아주 뭐 오히려 거꾸로 고마웠죠. 와서 이제 좋은 기억을 갖고 가는 이런 사서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참여했던 팀들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따로 뭐 참여한 팀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 일반 관람객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만 했기 때문에 그 참여 팀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그냥 뭐 말로 피드백했던 정도로 제가 봤을 경우 괜찮은 만족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권미선 팀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질문을 또 준비해 주셔서 제가 대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주남 이사님께 이런 질문을 권미선 팀장님 남겨주셨는데요. 2014년부터 인증된 이 직장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 독서 경영을 좀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좀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또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도 좀 잡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인증은 이제 원래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좀 중견기업 이상들 기업이나
이제 좀 큰 기관 같은 데는 매년 신청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받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그 회사는 적지만 인증을 한번 받음으로써 굉장히 그 대표가 고무적이 되죠. 그래서 그 독서 문화가 작은 중소기업에도 좀 확산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직원 수가 많은 회사들이 확산 효과는 크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민간 일반에게 확산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에는 좀 맞지 않고요.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직장의 그 소위 말해서 간부들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회사 돈을 좀 투입을 하거나 또는 경영 자산을 넣어서 직원들을 이제 독서 문화에 좀 그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이제 일반 대중한테 홍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단 같은 데를 좀 찾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공단이 한 3,000개가 돼 있거든요. 농공단지까지 포함하면.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인력의 제한적 시간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많이 못 방문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 사업을 또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큰 공단부터라도 좀 찾아서 보통 공단에는 뭐 기업들이 한 300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단체 좀 설명회를 개최하든가 이래서 좀 사업 효과를 좀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환 이사님,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권미선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질문을 또 남겨주셔서 최영진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독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이 마을 상점 생활관에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됐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네. 일단 저희 안산에 서점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저희처럼 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하는 곳은 많이 없었거든요. 아마 저희 중형 서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초반에 시도를 하다가 너무 힘만 들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관공서에서만 그런 거를 하는데 관공서는 또 오전에 하고 평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의 갈증을 약간 풀어드린 곳이 되어서 저희한테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런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진행을 모두 다 하는데 이게 무료로 해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돈은 어디서 버시나요? 무슨 사회 봉사 하시나요?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지지 정도를 좀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토크나 북클럽 같은 걸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 처음 해보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20대, 30대 분들이 자기 처음으로 북토크를 와봤는데 너무 좋다고 하고, 뭐 김하나, 황선우 작가 때는 김원우, 황선우 작가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북토크가 이렇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그 밭을 좀 갈고 있다. 아직까지 토양이 굉장히 자양분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안산 어쨌든 저희 동네에서는 조금씩 만들고 있다 정도, 그리고 그거에 약간 기여를 하고 있는 저 공간이 있다. 그 정도 알려진 약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권미선 팀장님 제가 대신해서 다 여쭤봤는데 어떻게 만족 좀 하십니까? 예, 그 사전 질문을 다 각각 받으시고 그거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 질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심야책방 사업에 대한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심야책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앞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아마 더 질문 많았을 건데 정말 발표를 하시면서 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더 궁금한 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심야 책방 관련해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으로 이걸 브랜드화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동시에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어려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장 큰 난관, 뭐 아까도 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결과 보고할 때 그런 부분들 다른 팀에서 많이 안 넣었는데 저희 사업에서는 사실 개선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좀 진흥원에 죄송한 마음도 좀 들었는데 옆에서 서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노쇼나 무료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하셨고 그 저희 심야 책방은 지금 매회 30만 원 지원인데 독서 아카데미 50만 원 지원에도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 문화 행사를 심야 책방을 직접 운영하시는 서점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조금 더 서점 직접 심야 책방 운영하는 서점들이 좀 서점 본인들도 만족을 하면서 이 심야 책방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내년도에는 아까 그 발표 내용에도 있었듯이 70개 서점이 50개로 좀 줄어들면서 각각 서점들한테 지원금이 상향되는 그리고 또 이 서점들이 각각 이런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비목 정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서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좀 잘 상의해서 만들어가서 내년에도 정말 심야 책방이 전국의 70개 서점들이 매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딩화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의 소감 짧게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김준함 이사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나라가 독서 문화가 굉장히 좀 저조한 건 사실이죠. 하여간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가 태고째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책 안 읽으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꼬랩이는 건 알고 계시죠? OECD에서 제일 꼬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고 그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좀 직원들이 읽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독서 경영 인증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은 국가브랜드진흥원 목적 사업에도 맡고 하기 때문에 독서 경영 문화를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시키는데 하여간 배전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진 대표님. 네. 네, 일단 서점에서 나온 게 저밖에 없어서 되게 마치 서점을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서점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거든요. 누가 봤을 때는 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카페 같기도 하고 무슨 뭐 꽃도 팔고 뭐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점을 바라보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시도가 많아지면은 좀 더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미선 팀장님. 네, 제가 2019년부터 연합회가 심야 책방을 4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독서 문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고 서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서 의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사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같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자리라서 좀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심야 책방은 운영될 예정이고 저희 연합회는 사실은 운영자로서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심야 책방에 참여하는 서점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문화활동을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음 내년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지훈 주무관님. 예, 원래 개최된 지역 독서대전 중 저희 제주 독서대전을 초청해 주셔서 독서 문화사업 결과 공유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까 다 소감과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독서 문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독서 공동체로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도 저희는 계속 제주 독서 대전은 계속 개최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유의 자리로 서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팀장님. 네, 작년에 이제 독서대전 준비하면서 출판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온 그런 사업들, 여기서 소개된 사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에 저희 원주시가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원주에서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꽤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 사업들 더 많이 또 더 추가돼서 많은 사업들이 더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또 5년간 원주 독서대전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그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아가면서 이 자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0시부터 5시가 넘게 아주 긴 시간 온 오프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독서문화 또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저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2022 독서문화 사업 결과 공유회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창민 팀장님께 폐회의 말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인사드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문화팀의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만 드리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오프라인에서 경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관계자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서 진흥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와이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2년 사업의 큰 마무리와 전체 네트워킹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문체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그 이제 문체부는 관련 법에 따라서 5년마다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제3차 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2024년부터 28년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내년에 진행됩니다. 오늘 관계자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이 연구 자료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사업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출판진흥원은 내년도 사업 설명회와 또 결과 공유회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